자, 그래서 이제 무주택이나 이주택이 집을 사거나 갈아타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머, 인구 소멸이 와버렸네. 그래서 인구 소멸의 시대에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이야기고, 사야 된다면 어디를 사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소멸 이야기가 핫하죠.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아니라는 걸 다 알겠는데, 인구 소멸 이야기는 조금 그래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쵸? 피크 아웃 됐다. 뭐 이런 이야기. 자, 일단, 이게 이제 뭐냐면, 합계 출산율 그래프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세종이 1.12명으로 제일 높고, 서울이 0.59, 0.59, 0.59고, 다른 지역들은 요거 두 개만 빼면 다른 지역들은 거의 7% 초반에서 1% 사이에 이게 몰려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하고 서울이 제일 특이한데, 세종은 좀 높고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0.59로 우리가 0.78 막 이러는데 0.59면 서울이 가장 최악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 서울에 집을 사지 말고 경기도에 집을 사라. 경기도에도 분당 막 이런 데 아니고 외곽에 저런 데다 집을 사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인가? 한번 볼게요. 아파트는 망고쌤. 인구 소멸이 가장 심한 데가 어디냐면은 22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강남구가 0.49라는 거죠. 와, 0.49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평균이 0.78, 서울 평균이 0.59, 강남구가 0.49인데 또 놀라운 거 뭔지 알아요? 강남구가 5위예요, 5위. 4개 구가 더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낮은 데가. 어쨌든 강남구가 0.49예요. 그래서 강남이 제일 먼저 소멸할 것이다. 강남의 학교가 제일 먼저 없어질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합계 출산율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기사가 떴습니다. 자, 보세요. 출산율이 0%, 여긴 땅 세상, 인구 늘어만 가는 강남공화국.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강남의 인구추인데요. 강남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합계 출산율이 0.59인데,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강남구의 출생아 수가 작년보다 늘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강남구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죠? 서울시 인구추이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 3년 사이에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강남구의 입주 물량도 많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인구 감소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구 감소에는 자연 감소가 있죠. 이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합계 출산율 이야기입니다. 가입 여성이 몇 명 정도 애를 낳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죠.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더 많으면 인구가 줄어드는 거고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더 많으면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망자가 더 많기 때문에 자연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연 감소.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저출생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자연 감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자연 감소.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뭐 반으로 줄고, 뭐 이렇게 합계 출산율이 0.77이니까 뭐 100명이 49명이 되고 49명이 다시 뭐 몇 명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팍팍팍 줄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거의 뭐 없어지는 수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자, 그런 거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 자,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인구 통계학이라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해 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5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는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걸 인구 추계라고 그럽니다. 인구 추계. 그 인구 추계를 보면 되죠. 2022년에 했으니까 2072년에 인구가 몇 명이 될 거냐 이런 건데 이게 그러면 그거 뭐 시나리오가 뭐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연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 시나리오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통계청에 들어가 봤는데 시나리오를 28개를 상정합니다. 가장 긍정적일 때, 가장 부정적일 때, 평균 이렇게 제가 그래서 뽑아봤습니다. 2027년에 우리나라 인구를 가장 긍정적으로 봤을 때 4,192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명 정도 주는 거죠. 50년 뒤에. 자, 최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일 때 3,114만이 된다는 거죠. 3,114만. 평균적으로는 3,614만 정도 된다. 그래서 결국 5,100만이니까 50년 뒤에 1,500만 명 정도 줄 거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구가 100명이 49명이 되고 49명이 그냥 20명대로 뚝 떨어지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자연 감소는 그리고 50년 뒤에 50년 2072년 야 이때도 잘 살고 있을까 건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주 나중 이야기라는 거죠. 이거는 나중 이야기고 우리는 당장 지금 집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놓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겠죠. 나중에 인구가 근데 그래도 줄어들 거니까 지금부터 집을 안 사고 텐트에 살아야 됩니까? 전세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합계 출산율 가지고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 소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과장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구 감소는요, 이동에 의한 감소가 있습니다. 자, 학교 출산율로만 생각해보면 강남이 0.59니까 강남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맞죠. 그런데 이동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동한다는 거죠. 뭐냐면 전체 숫자는 100명에서 90명으로 줄지만 그 90명이 몰리는 대로 몰린다는 거죠. 자, A, B, C가 있는데 A부터 채우고 A가 다 차면 그 다음 B로 가고 C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A급지는 90명이 되든 80명이 되든 항상 차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동에 의한 감소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출산율이 서울보다 높은 지방이 인구가 더 빨리 줄어드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학교 출산율은 높지만 태어난 젊은 분들이 서울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서울 인구는 그럼 안 줄어야 되는데 왜 주는 거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서울로 다 이동하는데 서울 인구는 왜 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물리적 감소가 있다는 거죠. 물리적 감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요. 서울이 안 좋아서 이사 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에 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서울에 한 가정에 3.5명이 살았는데 지금은 한 세대의 인구가 2.5명이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도시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도시 이름은 노른자시고요. 두 번째 도시 이름은 도넛시예요. 도넛. 노른자시는 땅이 이렇게 생겼고요. 도넛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른자시에는 집이 한 채가 있고요. 그 집에 아빠, 엄마,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넛시에 있는 며느리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분가를 해야 되는 거죠. 분가. 근데 집이 몇 개 있다고요? 한 개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살고 나니까 집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노른자시에는 일자리도 많고 인프라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른자시에는 집이 한 채밖에 없으니까 이 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결혼을 하면서 집이 더 있는 도넛시로 가야 되는 거죠. 도넛시. 그래서 이 사람은 서울에 직장도 있고 인프라도 너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집이 없어서 도넛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 인구가 원래 3명이었는데 분가를 하면서 2명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고 서울이 안 좋아서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까? 서울의 높은 집값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높은 집값 때문에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으면 빈집이 생길 거고 그 빈집이 생긴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려서 인프라가 더 좋은 서울 쪽으로도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이게 이동에 의한 증가와 감소잖아요.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에 집이 없어서 서울 인구가 주는 겁니다. 서울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서울 인구가 주는 이유는 집이 없어서 그렇다. 왜?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유일하게 100%가 안 됩니다. 다른 데는 100%가 넘지만 서울은 95% 정도 됩니다. 서울은 집보다 세대수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집을 안 지어서 그렇다. 이 이야기 뜬금없는데요. 자,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 살았어요. 1000만 명이 살았는데 한 가구당 3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1000만 명을 유지하려면 333만 가구가 있어야지 1000만 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대당 구성원이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0만 명을 유지하려면 500만 채의 집이 있어야지 1000만 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열심히 해서 집을 333만 채에서 500만 채로 늘렸나요? 안 늘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택보급률이 서울시만 100 이하니까 그게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서울에 집을 열심히 지었다면 그동안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지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열심히 집을 지었다면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지 않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죠.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소멸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놓친 거죠. 차형 감소만 이야기했지 이동에 의한 감소나 물리적 감소를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낮으니까 서울에서 거주하지 말고 서울은 없어질 거니까 초등학교도 없어지고 인프라도 없어지고 할 거니까 애 키기 좋은 경기도로 가라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동에 의한 증감, 물리적인 감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그래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가 있는데요. 2004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인구는 서울은 마이너스 8%, 부산은 마이너스 10%, 대구는 마이너스 6% 인구가 줄었는데, 자, 보세요.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은 그동안에 인구가 8% 줄어드는 동안에 120%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부산은 93%가 올랐고요. 대구는 78%가 올랐습니다. 인구가 줄어도 가격은 오르더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인구가 줄었는데 가격이 오르는 거죠? 바로 돈 때문이죠. 인구는 줄어드는데 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그 기간 동안에 유동성이 몇 배가 늘었냐면 거의 4배가 늘어났습니다. 4배. 2004년부터 2023년 9월 사이에 유동성이 4배, 돈이 4배로 늘어났다고요. 돈이 4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집값이 인구가 줄어도 오르는 거죠. 여러분,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져서 집값이 오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돈이 계속 늘어나는 동안은 집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구가 줄어들어도. 결국에는 뭐냐면 인구소별로 나라가 망할 거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인용했던 보고서가 한국은행의 인구보고서인데 그 인구보고서에 보면 2035년부터 실질 성장률이 추세 성장률을 실질 성장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0% 이하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보고서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 보고서 원문을 보면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추세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을 말하는 거죠. 2050년에 평균 68%의 확률로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2050년대에도 실질이 플러스일 확률이 32%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35년부터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보고서를 봤는데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이야기해봐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뭐냐면 2050년대 중반까지 실질 성장률이 플러스일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 2024년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25년, 20년 이상은 실질 성장률이 계속 플러스일 거고 돈도 계속 비례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면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당장 5년, 10년 뒤에 집값이 떨어질 거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파트는 망고잼. 자, 그러면 우리는 인구 소멸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연 감소로 인해서 많이 과장된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는 강남보다 출산율이 2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빠르게 소멸하고 있죠. 그거는 자연 감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동에 의한 감소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람들은 어디부터 채운다고요? A, B, C 채운다고요. 어린아이들이 조금 태어나면 서울대학교는 그러면 줄 서서 들어가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서울대학교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연대, 구대 채우고 이런 순서로 가겠죠. 그래서 인구가 아주 많이 줄어들어도 반 이하로 줄어들어도 여전히 서울대는 들어가기 빡셀 거다 이런 이야기고 여전히 서울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일 거다 이런 이야기죠. 물리적인 감소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우리는 인구 소멸의 시대에 집을 어디로 사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내 집 마련하라고 갈아타기를 하신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자, 지금 내가 갈아탈 곳은 가격이 많이 올라버리고 호가가 많이 올랐고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이 집은 하급지이기 때문에 상급지로 가는 거니까 비싸게 내 마음대로 안 팔리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고민을 내가 그때 왜 했을까?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인구 소멸의 시대에 아파트 투자는 핵심 지역, 똘똘한 곳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을 명심하시고 인구 소멸은 자연 감소를 기준으로 주장하는 건데 많이 과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